안녕하세요. 유판 이촌특별관 조진호 고등팀장입니다. 용산고등학교 1학년 2021년 1학기 수학 중간고사 분석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작년에 실제로 지금 이제 예비 고2 학생들이 봤던 거고요. 우선 좀 총평을 좀 시작을 해 볼게요. 말이라는 주제로 해봤는데, 우선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학생들이 했던 말들인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서술형을 날린 것 같아요. 뭐 그때 학생들이 사실은 뭐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뭐 시험에 긴장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, 특히 이제 앞부분에서 조금 실수를 하다 보면 뭐 놓치기 싫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서술형을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못 써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또 아는 문제인데 중간에 막혔어요. 뭐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좀 어려운 문항들이 있다 보니까 객관식에서 실제로 뭐 찍어서 맞춘 친구들이 이제 등급이 좀 올라가고 이제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 뭐 잘 안 됐던 친구들한테는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던 부분인 것 같고, 그다음에 뭐 중학교에서 1등 하던 친구가 80점대다. 뭐 그만큼 이제 중학교 때 했던 부분이랑 많이 차이 난다는 걸 대면하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기말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? 뭐 준비를 잘 해야 되는. 자, 뭐 다 아는 건데 시험 시간에 왜 못 풀었는지 모르겠어요. 이 말이 사실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험 자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. 이제 앞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뭐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첫 시험이고 좀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계속 답에 이제 보기에 없는 게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약간 미련을 못 버리고 뭐 너무 뭐 이렇게 계속 풀다가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,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분석들을 지금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중간고사 정오표를 좀 볼 건데, 저희 학원 재원 중인 학생들이 이제 봤던 실제 정오표를 보고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1등급을 좀 변별할 수 있는 문항들, 여기 15번이랑 서술형 3번을 보시면 뭐 빨간색이 많죠. 이 부분이 학생들이 실제로 좀 틀렸던 문항들이 좀 많은 부분. 그래서 15번 서술형 3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걸 맞느냐 틀리냐로 이제 등급이 좀 1등급이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중요했던 문항들이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상위권 학생들은 요 객관식 12번, 그 다음에 18번, 그 다음에 서술형 4번, 이 문항들로 어느 정도 구별이 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은 이제 조금 저는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게 여기 저희 학원 재원생들 중에 뭐 1등부터 뭐 한 요 정도까지 라인 아이들을 보면 11번까지가 거의 뭐 실수가 없죠. 그래서 뭐 많이 틀려봤자 한 문제 정도 실수하는.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는 뭐 기본기는 어느 정도 탄탄하게 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걸 알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차차 이제 문항들을 좀 실제로 어떻게 나왔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방금 전에 보여줬던 것들에 대한 이제 정답률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 앞부분은 또 보시다시피 뭐 97% 이런 식으로 조금 거의 뭐 8, 90%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, 갑자기 여기서 12번에서 51%를 확 줄어들죠.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이제 이 그 어떤 문제들을 이제 배열할 때 좀 생각을 하고 했을 텐데,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난이도나 학생들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난이도나 좀 다를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좀 판단이 되고요.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거의 뭐 40%, 특히 이제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정답률이 엄청 낮죠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눠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느냐, 거기서 이제 또 뭐 1등급, 뭐 2등급 이런 그 갈림길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실제 문항들을 12번, 15번, 18번 서술형 3번 문항들을 조금 이따 실제 문항들로 좀 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6번 요 서술형 4번 문항들도 이제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었던 문항들이었다. 그래서 이 문항들을 실제로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. 우선은
저희 학원에서는 아까 그 문항들에 비교했을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의 일치하는 문제. 그다음에 이것도 곧 이제 선생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곧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. 학원에서 실제 교재로 연습했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서술형 3번부터 볼게요.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그런 문항인데, 여기 보시면은 저희 실제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항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문제가 뭐 거의 똑같죠. 근데 여기는 R은 28보다 큰 자연수다. 그다음 여기는 R은 34보다 큰 자연수다 정도로 바뀌었는데, 그러니까 이 단위 이제 범위가 좀 조건으로 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연습했던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좀 충분히 연습을 좀 개념적으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좀 괜찮았을 수도 있던 부분인 것 같은데, 여기 보시면 이제 R이 34보다 큰 자연수에서는 좀 연습을 했을지언정 이렇게 28보다 클 때, 29일 때, 30일 때, 30일 때 좀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조금 더 개념적으로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. 각각 또 2점씩을 또 갖게 되고, 그래서 여기서 좀 변별력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문항들을 정확하게 다 나눠서 풀어서 뭐 이때는 또 뭐 물을 넘고 이때는 어쩌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했었을 때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좀 변별력이 있던 문항이었던 것 같고, 저희 자체 교재에서 사실 비슷한 문항을 연습을 했었는데, 이 부분도 저희가 뭐 정확하게 이제 뭐보다 크다 뭐 이제 조건을 정확하게 줘서 이제 또 연습을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은 있지만, 이제 선생님들은 항상 말하는 그 조금 이 문제나 이 문제랑 거의 같지 않냐 이런 선에서의 어떤 문제지 않았을까. 근데 조금 더 개념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어떤 그 구역을 나눠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볼 거냐 이런 문항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연습이 되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했던 문항인가.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번에 그 작년에 시험 봤던 것 중에서는 가장 좀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. 근데 보시다시피 뭐 범위만 달라졌을 뿐이지만 학생들이 충분히 좀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교과서 문제랑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 대응하지 못했다. 그 다음에 숫자가 변형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알지 못하면 약간 외워서 푸는 식으로 가다 보면 조금은 힘들었을 수 있는 문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18번 문항이 객관식 중에서는 많이 어려웠어요. 선생님도 좀 풀러보는데 좀 신기했던 문제였던 것 같고, 뭐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문항들을 조금 갖고 와 보긴 했는데, 저희가 이제 연습했던 그런 교재줄 중에서 ABC가 이게 여기 보시면 A랑 B랑 C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는 걸 저희 교재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원래 고1 뭐 중3 때죠. 이제 허수에서 배웠던 개념들로 조금 더 짜집기를 해서 뭐 이렇게 해봤던 이런 문항들을 좀 풀어보긴 했는데, 이게 사실 18번 문제가 이 ABC 해석하는 게 많이 어려워요. 근데 그래도 이 문항은 보기가 좀 쉽게 나왔던 편이어서 상위권 학생들은 조금 그래도 보기 때문에 좀 힌트를 많이 얻어서 그래도 좀 정답률은 좋았던 부분이고요. 그래서 신유형이나 보기가 쉬워서 상위권은 좀 정답률이 괜찮았다 이런 문항이었고, 그 다음으로 15번으로 가면은 이 문제는 진짜 많이 연습을 했어요. 학원에서도 많이 했고, 실제로 저희 이제 저희가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낸 적이 있었고, 하다 보니까 연습이 좀 잘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, 사실 풀이 과정도 되게 좋아요. 이제 학생들 풀어온 거 보면은.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수를 물어보다 보니까 아마 한두 개 정도 그렇게 이제 특히 이제 틀린 친구들이 거의 하나 차이로 많이 틀렸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조금 더 꼼꼼히 볼 수 있었으면 괜찮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두 자리 자연수,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자리 자연수가 나와 있고, 또 n의 개수를 물어보고, 여기도 이제 이런 조건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개수를 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좀 해서 하면은 좋았지 않았나. 한 문제 정도 차이로 좀 틀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
유사 유형을 연습을 좀 많이 했었으나 한 개씩을 실수해서 좀 많이 틀렸던 문항이고,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확실하게 풀이 과정을 좀 하시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2번 문항인데, 이 문항은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거의 뭐 비슷한 문제들 많이 풀어봤던 느낌인데, 이제 학생들이 느꼈을 땐 그렇지 않을 수 있죠. 그래서 298번을 보시게 되면 뭐 A랑 B가 고정점이 돼 있으니까 얘네들의 최대가 언제 되는지만 찾으면 되는 그런 이제 좀 문제였는데, 이런 문제를 좀 연습을 했고, 사실 12번도 여기 A, B를 딱 끄어서 얘네들만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면 요 P로 인해서 요 최대값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연습을 좀 많이 했던 부분도 있고, 근데 이제 다만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이 A, B를 나누지 못했을 때, 아니면은 좀 이제 그걸 찾았다 치더라도 이제 시험 볼 때는 좀 긴장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뭐 2분의 1을 안 구하든지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어려운 문항들이는 사실 개념 하나하나가 한 3개, 4개 이상이 좀 융합되다 보니까 뭐 그 개념 하나하나를 풀어 나가면서 조금씩 이제 미스가 이제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보던 문제랑은 조금은 다르지만 연습을 충분히 했었던 문항이기도 하고,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좀 비슷한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조금 더 개념적으로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적인 실수 때문에 12번은 좀 많이 감점이 됐던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총평을 좀 해보자면은, 계속 지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. 아는데 좀 낯설었다. 그러니까 분명히 배웠던 문제인데 개념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좀 힘들 수 있었던 부분이 많았고,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선택형은 좀 복잡하게, 그다음에 서술형은 좀 적당히 하시면 사실 안 될 것 같아요. 아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교과서에 나왔던 문제가 정확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정답률이 많이 안 좋았죠.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아무래도 서술형이든 뭐 아니면 객관식도 마찬가지인데 좀 어려운 문항에 대해서는 좀 개념문적으로 정확한 이해를 좀 하시고 오답을 좀 하는 게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. 만약 이 문제를 내가 했는데 뭐 때문에 안 됐다, 그러면 그 문제를 다시 그냥 풀어보는 게 아니고 좀 정확하게 이게 왜 안 됐지?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?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고, 그래서 좀 고득점을 맞고 싶어하는 학생이라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아무래도 처음 보는 중간고사다 보니까 많이 떨린 것도 있었고, 그리고 좀 용산고 시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12번부터 좀 난이도가 있는 문항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말했던 실수 같은 부분도 결국에는 뭐 연습을 좀 많이 해놓고, 그리고 시험 때 당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수로 이어지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숙련도가 좀 많이 중요하겠죠. 그래서 오답을 좀 많이 해서 실제 오답을 할 때도 그냥 베껴서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확한 원리를 좀 알고, 잘 안 되면 계속 한 번 더 연습해보고, 뭐 만약에 자기는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게 맞냐,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,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로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번 보이나? 이렇게 지금 잘 하고 있는데, 여기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확인을 좀 합니다. 보이나요? 여기 보면은 굿,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, 그리고 실제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보면서 선생님의 코멘트도 좀 받을 수 있고,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답 착즙 노트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시죠? 이렇게 오답 노트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도 좀 표현이 돼 있고, 그래서 실제로 해왔을 때 여기 보시면은 그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포인트,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리고 왜 틀렸을까를 파악해서 그 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, 여기에 이제 사실은 뭐 어떤 공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멘트 정도를 좀 달아놓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겠다는 게, 사실 이 문제 하나로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요약하기 좋게끔 이게 편집이 좀 돼 있어요. 그 오답 노트 자체가.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거를
학생들한테 주면서 뭐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. 뭐 잘 해오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벤트도 좀 하고 있고. 그래서 활용을 실제 오답 노트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막 풀지 않고 정확하게 왜 틀렸는지, 그리고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더 있는지, 이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험을 봤을 때에 대한 좀 등급 컷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, 아까 보셨던 문항들이죠. 여기 15번, 18번,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4번 좀 많이 틀렸던, 그 다음에 객관식 12번. 얘네들이, 이 문항들이 1등급, 2등급을 결정하는데 많이 중요한 포인트였다. 뭐, 이 비교를 해보시면 뭐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추세 자체가 뭐 계속 어려운 식으로 좀 표현이, 출제가 될 거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. 이번에는 이제 저희 학원 유파인 이촌 특별관에서의 어떤 성과적인 얘기인데, 1등급 인원이 실제로 용산고에서 12명, 그 다음에 2등급이 21명, 3등급이 35명인데, 저희 학원 학생들을 좀 성적을 뭐 조사한 결과가 1등이 4명, 그 다음에 2등이 9명, 12명, 4명, 21명, 9명, 3등급 7명 이렇게 돼서 실제로 평균 점수도 괜찮아요. 한 78점 정도로 저희 학원이 꽤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고요. 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12명 중에 33%고요. 2등급도 42.8%면 뭐 대단하죠. 그래서 3등급 20% 해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더니 전체 1, 2, 3등급의 전체 30% 정도, 정확히는 29.4% 정도가 저희 학원에서 재원 중인 상태입니다. 네, 좀 자랑을 좀 해봤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포인트는, 사실 1학년 때는 다 열심히 다 준비를 해요. 중3 이제 마지막 시험 기말고사를 좀 빨리 보다 보니까 그 이후로부터 많이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준비는 좀 잘 돼 있는 부분인데, 근데 이제 특히 용산고 시험 자체가 앞부분에서 조금씩은 뭐 기본 유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그냥 쉽게 내진 않는단 말이에요. 조금 계산도 필요한 문제가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빨리빨리 풀어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이 좀 필요해서, 근데 그렇게 하는 연습이 좀 안 돼 있으면 좀 힘들 수 있다.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에 12번 같은 문제에서도 갑자기 문항이 좀 난이도가 좀 있었죠. 그런 식으로 난이도가 어떻게 배분될지 모른다. 그래서 좀 많이 좀 열심히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아무래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다 보니까 첫 등급이 뭐 거의 뭐 대학을 가는데 좌지우지한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중요하죠. 그래서 첫 등급을 좀 잘 못 맞는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걱정을 하세요. 실제로 잘 못 맞게 되면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좀 오래도 걸리고, 그 다음에 좀 뭐 멘탈적으로 좀 타격을 좀 많이 입어요, 학생들이. 그래서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첫 등급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좀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. 뭐 이건 아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. 중학교 수학이랑 다르다 보니까 고등 수학을 확실하게 더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뭐 계속 수학 얘기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적으로 뭐 대학을 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다음 당연히 뭐 철저한 학습 계획은 당연히 중요하고요.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이 기본 문제를 좀 정확하게 최대한 빠르게 푸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. 저희 학원에서는 실제로 스피드 존이라고 해서 실제로 좀 뭐 정확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, 뭐 예를 들어 20문제면 20문제, 뭐 30문제 30문제 해서 뭐 빠르게, 예를 들어서 20문제인데 25분 만에도 풀고,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시키는 편이에요.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 뭐 조금 거르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면서 실전적으로 좀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을 좀 가지고 있고,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여기는 상위권을 좀 위한 학생들. 근데 특히 이제 뭐 기본 문제들이 좀 완벽하고 좀 탄탄하게 되어 있던 학생들일지라도 뭐 용산고 문제 아까 보셨다시피 쉽지만은 않단 말이죠. 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뭐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, 이런 약간 모의고사 같은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되다 보니까 기출문제 뭐 강남권도 그렇고요. 뭐 기출문제를 통해서 모의평가를 좀 충분히 해서 실전 연습이 좀 필요한다. 이게 상위권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. 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여기는 노력하는 학생들이 함께하는 유판 이촌 특별관이고요. 저는 유판 이촌 특별관의 조진호 고등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